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은요,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고 산 책 중에서 읽는 거예요. 오늘 들고 온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입니다. 이 책 서문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말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하나의 의문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왜 역사는 대륙마다 다르게 전개되었는가? 작가는 1972년 7월 뉴기니의 열대 해변을 따라 걷다가 그 지역 정치인 얄리를 만나게 됩니다. 얄리는 제레드에게 묻습니다. 당신네 백인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개발해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우리 흑인에게는 우리만의 화물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화물은 백인들이 가져온 물품들을 가리킵니다. 얄리의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현대 세계의 불평등이 대체 어디서 시작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바꿔 말하면 왜 아프리카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니라 유럽인이 결국 총과 가장 지독한 균과 쇠를 갖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자는 얄리의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갑니다. 725페이지의 엄청난 분량입니다. 책 무게가 궁금해서 재어봤더니 무게가 1050g. 책 한 권 무게가 1kg이 넘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기자들에게서 두툼한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이 책의 경우에는 역사가 종족마다 다르게 진행된 이유는 환경의 차이 때문이지 종족 간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추천사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질문과 담대한 답. 나를 중세 전쟁 사학자에서 인류학자로 바꾼 책이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과학자가 역사의 큰 질문을 탐구하고 그를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는지 보여준다. 내게 사피엔스를 쓸 용기를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가 유현준 님이 자신의 책이 총균쇠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미국 UCLA 의과대학에서 생리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간의 쓸개와 생리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였죠. 그리고 뉴기니라는 열대 섬에서 새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가 50회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살았지요. 그러다 그의 나이 50세가 되는 해 아내가 쌍둥이 아들 맥스와 조슈아를 낳습니다. 그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세계관도 그때 바뀌었습니다. 아들 세대의 미래는 80억 인구가 현 세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절감합니다. 이것은 인간사의 지리, 역사가 복합된 문제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50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을 집필하기로 한 것이죠.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현 세계를 짓누르는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범세계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그는 총균쇠를 비롯한 6권의 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책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인용도 거의 없고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으로 문명의 수수께끼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갑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룬 좋은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건축가 셜록 현준이 다룬 총균쇠의 핵심 정리, 총균쇠 어떻게 읽어야 할까,
1년 전 영상이고요. 18분 48초 영상입니다. 둘째, BTV 이동준의 파이아키아에서 다룬 다들 10페이지 읽고 포기한 청균세 책에 쌓인 먼지 없으시죠? 라는 41분 25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EBS에서 만든 청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유튜브 36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유튜브 페이지들 달아놓겠습니다. 그 페이지들 찾아서 들어보시면 참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했던 분들이 했던 이야기와는 다른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 책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바라보는 일본과 한국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책이 모두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20장에서 일본인은 누구인가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과 사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장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은 인격 형성기를 함께한 쌍둥이 형제와 같아. 양국이 과거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청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 쌍둥이 아들과의 조우로 한 학자의 세계관이 바뀌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고전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불평등은 종족의 우열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은 비슷한 기온대로 확장되면서 문명이 앞서 나갔다. 반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리적 환경으로 해서 문명의 발달이 늦었을 뿐이다. 종족의 우열은 가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스페인이 남미의 아스텍 문명, 잉카 문명 등을 공략하여 성공을 거둔 것이 순전히 총의 힘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균들의 힘이었답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청균세, 역사와 지리,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에서 새로운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서사, 21세기의 압도적인 고전이 될 것이 분명한 청균세와 제레드 다이아몬드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연말 휴가와 1월 첫 주 휴가 보낸 다음에 2024년 둘째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와 뵙겠습니다. 2024년 첫 시작은 청균세에 실린 12장의 한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당신은 현 지구상에서 80억 명 중에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리고 존귀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